여러분, 안녕하세요. 29일 오후 국회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에서 제명된 바로 그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돌연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당적은 박탈됐고 정치적 입지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의 첫마디는 패배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열망까지 꺾을 수는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은 회견장을 단숨에 정적에 빠뜨렸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당에서 쫓겨난 직후 그는 오히려 정치의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은 사과도 변명도 아닌 선언에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발언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지지층을 향한 직접적인 신호였습니다. 이어 그는 당원과 국민을 향해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은 바로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제명이라는 정치적 타격 앞에서도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새로운 국면을 열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날 회견은 한 정치인의 퇴장이 아니라 더 큰 파장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발언이 정치권에 어떤 파문을 낳을지 차분히 그러나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원안대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 이후 당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의 결정이었다.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서 최고위 구성원 9명 가운데 7명이 제명에 찬성했다. 장동혁 대표도 찬성표를 던졌고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최고위원만 홀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기권으로 처리됐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제명 시효는 의결 직후 발생한다며 한 전 대표에게 공식 통보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은 한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복당이 불가능하다. 별도의 복권 조치가 없다면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간판으로 63지방선거,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203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친한계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번 제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데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장 대표가 단식으로 얻은 것이 한 전 대표 제명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우리 당은 위기 때마다 분열과 갈등을 반복해왔고 그 결과 주요 선거에서 참패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을 쪼개는 무모한 결정을 내린 지도부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지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이 김영삼을 쫓아냈다는 글을 올렸다. 1979년 의원직에서 제명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한 전 대표를 빗댄 것이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2024년 11월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익명 게시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1년여가 지난 지난달 한 전 대표는 가족이 익명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사설과 칼럼을 올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4일 윤리위원회는 윤리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며 제명 결정을 발표했다. 당내 반발이 커지자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재심 기간인 10일 동안 제명 의결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딸 명의로 재심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번 제명을 무효화하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국민의힘 내부 혼란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이번 제명이 갈등의 끝이 아니라 더 큰 분열의 시작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당적을 상실한 한 전 대표는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대구나 부산이 무소속 한동훈이 출마지로 거론되고 있다. 만약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보수 진영은 분열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과 맞설 수밖에 없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안 전 대표는 스스로 당을 떠난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이라며 무소속 출마 역시 충분히 가능한 정치적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한편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제명안 처리에 반발해 최고위원회 도중 퇴장한 뒤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거듭 규정했다. 송석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도를 벗어난 결정은 결국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것이라며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이 부정하는 연좌제를 이유로 제명한 것이라며 이 논리라면 지도부 모두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친한계는 집단 탈당과 같은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성국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개인으로도 충분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친한계 의원들은 당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중진 의원은 논란이 큰 결정을 내렸다면 당원과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이제 당에 내분만 더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선 의원은 제명은 과했다는데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강대강 대치가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두 사람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하다 당과 지방선거만 망쳐놓았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후속 조치로 당원당규 개정과 선거 준비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대표는 오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쇄신 방안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설 연휴 전까지 당원당규 개정을 마무리하고 인재영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그는 자신의 소통 플랫폼 한컷에 공지를 올리며 지지층 결집을 독려했다. 대규모 장외 여론전을 통해 장동혁 지도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가처분 신청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과거 이준석 사태처럼 당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는 순간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장동혁 대표의 단식 이후 잠잠해졌던 지도부 비토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이 양분되고 지지율 하락이 이어질 경우 장동혁 대표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래 글은 정치학 교수의 시선에서 나온 연속적이고 사유적인 반응문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학자로서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놀라움이 아니라 기시감이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정당이 내부 인물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목격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내부 징계나 파벌 갈등의 차원을 넘어 정당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 그 자체를 묻고 있습니다. 한 정치인을 제명했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이 너무나 매끄럽고 너무나 조용했다는 점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정치는 본래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의 예술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에서는
설명도, 토론도, 공개적 설득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17분이라는 시간은 결정의 속도가 아니라 수기의 부재를 상징하는 숫자로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학적으로 볼 때 정당 최고위는 단순한 의결 기구가 아니라 정당의 방향성과 정치적 상징을 외부에 전달하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그 무대에서 침묵이 선택됐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중립이 아니라 권력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호불호를 떠나 보수 정치 내에서 상징성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를 제명하는 순간 정당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던 정치적 서사와 지지층의 기억까지 함께 밀어내게 됩니다. 이 점에서 이번 결정은 징계라기보다 정치적 재편에 가깝습니다. 교수로서 가장 주목한 대목은 제명 사유와 실제 정치적 맥락 사이의 미묘한 어긋남입니다. 공식적 이유는 당원 게시판 사건이었지만 정치적 해석은 그보다 훨씬 넓은 맥락을 가리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 지도부와의 관계 변화, 그리고 차기 권력 구도에 대한 잠재적 위협 인식이 겹쳐진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은 언제나 공식 언어와 비공식 동기로 동시에 움직입니다. 문제는 그 둘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질 때 정당의 신뢰가 붕괴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안은 바로 그 위험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특히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1표라는 구성은 합의의 결과라기보다 정렬의 결과처럼 보입니다. 정렬된 권력 구조에서는 이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표면 아래로 밀려 들어갑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의 반대와 회의장 퇴장은 정치학적으로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는 소수 의견이 어떻게 조직에서 소거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정당 내부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말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으며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손을 들었습니다. 지도자가 침묵 속에서 결정을 통과시킬 때 그 조직은 안정돼 보일 수는 있지만 내부 긴장은 오히려 축적됩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지연된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정리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큰 균열을 예고하는 상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은 개인의 의지 표명이라기보다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말은 퇴장이 아니라 다른 무대의 선언으로 읽힙니다. 이는 정당 정치의 한계와 개인 정치의 가능성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현대 한국 정치에서 정당은 더 이상 정치 생명의 유일한 통로가 아닙니다. 무소속 출마, 외곽 세력화, 장외 여론전은 이미 여러 차례 현실 정치에서 검증된 전략입니다. 이 점에서 이번 제명은 한 인물을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정치적 선택지를 열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수 진영 전체로 보면 이 결정은 단기적 정리일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분열 비용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지층이 양분될 경우 정당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수 정당은 이런 국면에서 항상 손해를 입어왔습니다. 정치학자로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번 사태가 전례로 남을 가능성입니다. 다음에는 누가 어떤 이유로 같은 방식의 결정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정당은 정책 경쟁의 공간이 아니라 생존 경쟁의 조직으로 변질됩니다. 정당 민주주의는 속도가 아니라 과정에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 과정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정치는 승패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승리했는지가 훨씬 더 오래 기억됩니다. 이 제명이 당을 지키는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선택이었는지는 곧 다가올 선거와 지지율이 냉정하게 말해줄 것입니다. 학자로서 이 장면을 기록하며 확신하는 한 가지는 정치에서 침묵으로 밀어붙인 결정은 결코 조용히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